가족요양은 실제로 24시간 근무하지만 공단에서 인정하는 시간은 고작 하루에 60분에서 90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요양 제공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가족요양은 보호자인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로 1인 2역을 담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 제도나 기준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요, 제도나 기준에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지킬 거는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동안 받은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물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족요양을 제공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항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다른 직업에 근무하면서 그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서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시에는 가족요양은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직업의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서도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족요양을 하면서 제도의 이러한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처음 가족요양을 시작할 때는 다른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직업이 생겨서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데도 센터에 알리지도 않고 또 계속 가족요양을 해도 별 문제가 없어서 그냥 계속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160시간 이상이면서 가족요양을 제공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무자격자가 제공한 부당한 청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받은 월급 전액에 또 센터가 받은 차익분에 과태료 벌금을 물으시게 돼요. 그 금액이 얼마냐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만약에 가족요양 90분을 하신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한 달에 약 한 90만 원이 좀 넘거든요. 그것이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고요. 3년치를 갖다가 환수를 하는데 3년치면 3천만 원이 넘고 또 추가로 벌금까지 내야 돼요. 그래서 뭐 한 달 받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나중에 환수를 당하시는 그러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나 또는 일정 시간 다른 직업에 근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걸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방문요양센터와 협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확하게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후에 가족요양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리면, 만약에 그 집 한 채를 전세를 줘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업자 등록이죠. 근데 뭐 실제로 근무하는 게 없어요. 뭐 이런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여러 채를 갖다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하루 8시간, 한 달에 20일에서 160시간 이상 되면은 가족요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편의점을 운영을 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데 하루 24시간 근무를 하려면은 8시간 근무하는 사람 3명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아르바이트생을 3명을 근무해서 24시간을 근무하고 이 주인인 사업자 등록 대표는 간간히 중간에 가서 확인만 한다. 뭐 이런 경우도 별 문제 없을 수 있는데, 만약에 아르바이트생을 2명만 근무해서 16시간을 커버하고 나머지 8시간을 이 대표 사업자 등록자 가시는 분이 근무를 한다 그러면 월 160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족요양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일정 시간 다른 직업에 근무하는 시간,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른 직업에 근무를 해요. 그렇지만 하루에 4시간만 해요. 하루에 4시간만 해서 일주일에 5일만 한다 그러면 4시간 곱하기 5일 하면 일주일에 20일 곱하기 4주 하면은 80시간 아닙니까? 80시간 전혀 문제가 없어요. 160시간 이상만 안 되기 때문에 160시간 미만이라 가족요양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6시간 하면은요, 하루에 6시간 하면은 일주일에 6시간 곱하기 5일 하면 30시간 곱하기 4주 하면 한 달에 120시간이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루에 6시간에서 한 달 내내요.
그 6시간 곱하기 30이라면 180시간이죠. 160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분은 그 가족요양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애매한 내용들은 공단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받으시고 가족요양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받으시고요. 이때 꼭 통화 내용 같은 걸 녹취를 하든지 아니면 서류를 받든지 해서 증거를 꼭 좀 갖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지금부터는 해서는 안 되는 사항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르신이 현재 집에 안 계신데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하고 태그를 찍어서 가족요양을 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없겠죠. 네, 이런 거 해서 안 되는데요. 발생 사례를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급자 어르신이 다른 형제 집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우리 집에 있었어. 우리 집에 있어서 제가 모셨는데 어떠한 사정이 생겨서 다른 형제 집에 있는데도 현재 기존 집에 있는 것처럼 태그를 찍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수급자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도 계속 그냥 집에 계신 것처럼 태그를 찍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해서는 안 되는 사항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같이 거주하는 자녀가 가족요양을 하는데 실제로는 15일만 서비스 제공했는데 20일 제공했다고 청구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녀가 태그를 실제로는 15일밖에 안 찍었는데 실제로 20일 제공했어요, 5일 동안 내가 태그를 못 찍었어요 라고 방문요양센터에 얘기를 하면 방문요양센터도 솔직히 사실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20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이번에는 그 어르신이 집에 계시긴 해요. 하시는데 이 근무 시간 중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근무 시간 중이란 뭐죠? 태그를 찍기 시작해서 태그가 끝나는 시간, 또는 센터에서 근무를 하기로 약정된 시간이 근무 시간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근무 시간 태그 지금 찍었어요. 보니까 날씨가 좋아, 어르신한테 별로 서비스할 것도 없어,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산책 좀 해야 되겠다, 혼자 나가서 산책하거나 또 외출해서 커피 마시고 들어와요. 그리고 1시간 반 지나서 태그 찍어. 이거 안 되고요. 또 은행 업무, 은행에 돈 찾을 일이 있어요. 나갔다 와도 안 되고, 또 사적인 요양보호사 사적인 업무에도 안 됩니다. 또 근무 시간 중에 1시에서 2시 반까지 태그를 찍는데 이 시간 중에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서 나하고 수급자인 어머님하고 둘밖에 없는데 내가 근무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또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까요? 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 이런 것처럼 핸드폰 다 갖고 다니시죠? 핸드폰 위치 추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디 가서 요새 현금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카드 써요. 카드 사용 내역 시간 다 나옵니다. 은행에 가서 이취금 할 때도 이취금 시간 다 나와요. 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의 진료 기록 다 나오고, 또 CCTV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공단에서 근무 시간에 불시에 방문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 또는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제3자가, 다른 사람이 이 신고를 해서 부당 청구한 금액을 환수하면 그 금액 중에 일부를 또 포상금을 지급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그런 얘기만 했는데, 그럼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문제가 없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족요양 같은 경우 근무 시간 중에 서비스 제공 원칙이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를 위한 행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신체활동 지원이에요. 신체활동 지원이란 뭡니까? 신체 청결, 세면이나 이 닦기, 목욕, 머리 감기, 면도, 손발톱 깎기, 옷 갈아입히 드리는 거, 식사 도움 드리는 거, 화장실 가는데 부축 도움 드리는 거, 또는 기저귀 가는 거, 또 이동할 때 부축 도움 드리는 거, 또 휠체어로 이동해 드리는 거, 일어나 앉기 도움 드리는 거, 체위 변경해 드리는 거, 또 운동시켜 드리는 거, 이게 다 신체 도움이에요. 그래서 가족요양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체활동 지원 도움을 드리는 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추가적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한 사항이 뭐냐면 어르신 모시고 산책, 바깥에 날씨 좋은데 산책 다녀도 괜찮습니다. 또 수급자 어르신 병원 같이 가는 거 괜찮고요.
또 수급자만을 위한 음식 준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정 못 받는 게 있어요. 이 가족인 요양보호사 함께 국내 여행 가는 거, 네, 이거 인정 못 받습니다. 또 가족인 요양보호사 함께 해외여행 다녀오는 거, 네, 이것도 인정 못 받아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거나 이렇게 해도 돼요? 또는 안 돼요? 하는 상황이 정확하지 않으면 센터나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기 가장 확실합니다. 여기에 문의한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족요양 태그 찍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족요양은 신체활동 지원 위주로 태그를 찍고 입력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서 지원이나 가사 일상생활 지원에 관련된 산책 동행이나 병원 동행이나 음식 준비 등도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주로 그 시간은 신체 활동 지원 위주로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 태그 찍는 시간, 이 근무 시간도 신체 활동 지원하는 시간으로 조정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근무 시간 이외에 다른 시간에 어르신에게 신체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 시간에는 신체 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가 됩니다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태그 찍는 시간은 오후 1시에서 2시 반이에요. 1시간 반을 찍으시는 분이라 그러면, 근데 아침에 9시 어르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르신 아침에 세수시켜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같이 일어나 앉기도 도움드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도움드리고 아침 식사 드리고 또 12시가 돼서 점심 잘 차려드렸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식사하고 나서 1시 정도 되니까 피곤하다고 들어가서 주무시겠다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나는 근무 시간이 언제부터 1시 아닙니까? 자, 1시부터 2시 반까지 찍는데 이때는 어르신이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 신체활동 지원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 근무 시간에 다른 시간에는 했지만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근무 시간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그는 꼭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서비스에 집중하는 시간에 찍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1시에서 여태까지 찍었던 1시에서 2시 반은 어르신이 주무시는 시간이다 그러면 그 시간에 태그 찍지 마시고요. 센터하고 얘기해서 차라리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10시 반까지 어르신 일어나가지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세면시켜드리고 이동도움 드리는 그 시간에 찍어야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원리 원칙대로 하지 않았어도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가족요양 월급 잘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바늘도둑은 잡지 않습니다. 이 쌓이고 쌓여서 소도둑죄도 잡습니다. 하루 서비스 제공 안 하고 어떻게 해도 몇만 원 안 돼요. 근데 그게 한 달이 되면 몇십만 원 돼요. 1년 되면 1,000만 원 넘어요. 3년 되면 3천만 원 넘습니다. 이 과거부터 모두 조사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월급에 벌금을 추가해서 더 많이 모두 환수당할 수 있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사례를 참조하셔갖고요. 혹시라도 모르고 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제부터라도 하지 마시고요. 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들으시고 기분 나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가족요양을 시간 잘 맞춰서 그 시간 동안에 어르신한테 신체활동 지원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다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하고요. 혹시라도 이런 기준과 원칙을 잘 알지 못해서 실수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동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갖다가 꼭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입니다.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데요.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노인분이 등급 신청을 하신다거나 방문요양 서비스, 치매 돌봄,
가족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